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귓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6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나 소음, 또 잦은 이어폰 사용으로 각종 귀 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층도 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 귀 질환 중에서도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승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메니에르 병, 사실 그렇게 익숙한 병명은 아닌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메니에르 병은 1861년 프랑스 의사 프로스퍼 메니에르가 이 질환에 대한 증상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따 메니에르 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반복적인 어지러움,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어지럼증은 주변이 빙글빙글 돌고 구토가 나올 정도의 심한 어지러움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데 짧게는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고 또한 어지러움과 함께 난청, 이명, 이충만감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메니에르병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외에도 난청이나 이명 등의 청각 증상 없이 반복적인 어지럼증만 나타나는 경우 또는 반복적인 어지럼증 없이 난청, 이명, 이충만감 등의 반복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지럼증과 난청, 이명, 이충만감이 동반이 된다는 건 그러니까 어지럽고 잘 안 들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귀가 꽉 막힌 그런 증상을 겪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척 괴로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메니에르병 때문에 병원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메니에르병 환자는 2016년 95만 7,680명에서 2020년 105만 7,31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주로 40에서 50대에 가장 많이 호발하고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메니에르병으로 병원을 찾고 계신데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메니에르병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메니에르병은 보통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맞춰 그와 연관된 질환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의 저하, 와운의 섬유화 및 대사 이상 등의 이유로 뇌 림프액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고 증상이 심해지는 중년에서 조금 더 많이 호발하고 편두통과 연관도 있어 편두통이 주로 호발하는 여성에게서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이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대 증상. 첫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 메니에르 병의 4대 증상을 좀 짚어볼 텐데요. 좀 전에 증상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 4대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메니에르병은 크게 4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복적인 난청, 회전하는 듯한 어지러움, 그리고 이명, 또 귀가 먹먹해지는 이충만감 등의 4가지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하나하나의 특징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 난청입니다. 여기서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보통 감각신경성 난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지러움은 빙글빙글 도는 듯한 회전성 어지러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어지러움은 갑자기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짧게는 20분, 길게는 1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환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청력 손실의 정도와 주파수에 따라 보통 저음성 혹은 고음성의 이명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가 꽉 찬 느낌, 이충만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저주파수의 난청이 있을 때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메니에르 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인데요. 근데 사실 이 어지럼증은 메니에르 병 아니어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뇌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다른 원인으로 인한 어지럼증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머리나 뇌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중추성 어지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중추성 어지럼은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감각에 이상이 있어 만졌을 때 느낌이 평소와 다르거나 또 팔다리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며 보행장애가 와서 걷는 게 어렵다라든지 심한 두통이 오고 나서 머리가 멍해진 후에 잠시 쓰러지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의심하여 우선 중추성 어지러움부터 감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추성 어지러움도 난청 및 회전성 어지러움 증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어지럼증은 다른 여러 질환들의 증상이기도 한데요. 이 어지럼증이 특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 중에 90% 정도는 귀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메니에르병뿐만이 아니고 이석증, 전정신경염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메니에르병과 이석증 헷갈리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질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석증도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에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이석증은 귀 속의 돌가루, 즉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굴러다니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병으로 메니에르병과는 발생하는 원인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지럼증의 양상도 다르고 치료도 다릅니다. 또한 이석증의 경우에는 두이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게 보통 수초간 지속되며 청각 관련 증상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석증, 메니에르병 원인부터도 다르고 또 증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 병으로 아까 전정신경염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달팽이관의 인접해에 위치한 전정기관은 보통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전정신경염이란 양측 전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한 어지럼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보통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동안 지속되는 심한 어지럼을 유발하며 보통 유병률은 10만 명당 3.5명 정도 발생하게 되고 보통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귀에 생기는 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전정신경염이 메니에르병이나 이석증과 좀 구분되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심한 어지럼증과 구역 구토가 발생하며 수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전정신경염의 특징입니다. 또한 특정한 유발 자세 없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이석증과 메니에르병과 구별되며 안진이 동반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지속됩니다. 눈을 감거나 또 염증이 발생하지 않은 쪽의 귀를 바닥에 대고 누우면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또 특징이며 보통은 1일 이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줄어드는데 수일이 지난 후에도 머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약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또 다른 증상으로 귀 먹먹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런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귀 먹먹함이 계속 심해지는 경우라면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메니에르병의 초기에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난청이 주로 저음역대의 난청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저음역의 난청이 발생하면 보통은 귀가 먹먹해지고 꽉 찬 느낌이 주 증상으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마치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은 메니에르병 초기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자꾸 반복되고 달팽이관 내부의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을 받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저음역뿐만이 아니고 중간음역 그리고 고음역에도 난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환자분들은 잘 안 들리거나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라고 호소하는 증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심한 경우에는 한쪽뿐 아니라 양쪽 귀 모두에 이제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환자분들의 증상은 보통 일측성으로 시작되나
수년간 반복적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양측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고에 따라 2%에서 78%까지 다양하나 보통 10% 전후의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환자에 따라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거나 따로 이 난청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초기에는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중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난청입니다. 난청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엔 보청기나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청각 재활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지만 결국 난청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니에르병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그 원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림프 수종. 두 번째 키워드는 뇌림프 수종인데요. 원인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뇌림프 수종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나 대사장애,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서 뇌의 막성 미로에서 생성된 뇌림프액이 뇌 림프관을 따라 뇌 림프낭에서 제대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림프관 내 폐쇄에 의해 뇌 림프 수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성미로가 팽창할 때 심하면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흘러나온 뇌 림프액이 포함한 고농도의 칼륨 이온의 독성 작용과도 연관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뇌 림프 수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또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뇌 림프액이 증가하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의 구조적인 변화와 섬유화로 인해 뇌 림프액의 순환에 장애가 온다는 가설이 있고 또한 대사장애로 인해 림프액의 삼투압 변화로 흡수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다,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등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 보통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과 같은 과로가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메니에르병을 일명 귓속 고혈압이라고도 부른다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메니에르병은 뇌의 뇌 림프액 순환 장애로 인한 뇌 림프 수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뇌 림프관 내 수종으로 인해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귓속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이 혈압이 아주 높고 다른 합병증도 많이 오는 심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심하지 않게 평생 관리가 잘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메니에르병도 관리만 잘 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귓속 고혈압이라 부르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메니에르병 좀 취약한 취업군, 직업군이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아쉽게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면 장애, 그다음에 나트륨, 커피, 알코올 등이 악화 요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직업군이라면 메니에르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온 다습한 여름철의 기후가 메니에르병을 좀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메니에르병은 기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이 메니에르병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외부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뇌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메니에르병,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 거죠, 선생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청력이 떨어졌을 때 빨리 치료를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증상이 대부분 회복되게 되는데 증상이 발생하는 급성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메니에르병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엄격한 식이 조절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잦은 재발로 인해 증상이 자꾸 발현하면 영구적인 난청이나 평형기능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증상에 대한 치료는 바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메니에르병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현재까지 메니에르병은 임상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따로 진단하는 도구나 기기가 있는 건 아닌데요. 반복적인 어지럼증, 난청, 이명이나 이충만감 등의 특징적인 증상과 함께 청력 검사상 확인된 감각신경성 난청을 통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 뇌림프 수종의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정기 와우도 검사 및 전정기능 상태 파악을 위한 전정기능 검사 등이 시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급성기 상태 또 회복기에서의 전정기능 저하, 다른 질환의 유무 등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메니에르병을 진단하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CT나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방법들로 이제 진단이 내려졌을 때 메니에르병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도 알려주시죠. 자,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상담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현재 환자분의 상태, 치료 방향, 예상되는 치료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중요한데, 급성기에는 이뇨제를 포함한 혈액순환 관련 약물, 어지럼증 발작 시 복용하는 약물 등을 한 달 이상 복용하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70에서 90%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일반적인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고실 내 약물 주입 치료가 행해지게 되는데, 특수 약물을 고막 안쪽으로 주사하여 병변 부위의 전정 기능을 일부러 손상시켜 어지러움증을 증상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치료에는 상담과 관리, 또 약물 치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메니에르병이 심할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 심한 어지러움증이 동반된 경우엔 뇌 림프낭 감압술이나 전정신경절제술, 미로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실 내 약물 주입술과 같은 시술적인 방법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메니에르병은 뭐 이명이나 다른 증상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무리 없는 일상생활은 가능한 건가요? 네, 메니에르는 급성기와 안정기를 반복하는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의 개념보다는 예방이나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방이나 관리가 잘 된다면 특별한 불편사항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메니에르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선 메니에르병을 방치하게 되면 일단 생활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반복적인 어지러움, 그로 인한 구토, 또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느끼면서 안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니에르병 때문에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고 구토 증상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어합니다. 또한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까지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또한 방치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청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이명이나 이충만감 같은 증상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때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저염식. 메니에르병의 이 저염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메니에르병 환자의 80에서 90%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관리해 주면서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약물과 같이 반드시 저염식의 식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삼투압의 변화를 가져와 내 림프에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메니에르병 생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염식이라는 건데요. 이 염도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하는 걸까요? 보통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은 일일 섭취 소금의 양을 1.8g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들께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술과 고당분 음식 섭취도 수분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주의해야 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선 커피같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성분들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를 삼가하고 충분한 수면을 해주면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치료는 가능한 질환이니까요. 혹시라도 어지럼증,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승훈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